my ears to make them go blushing red. I don't know how you do it, it's just the way you lay them out. It's a poem for my heart. 오늘 준비된 내용 부화 육성 면담 스킬 해서 첫 번째 모듈은 NCS 핵심 인재 육성하기 내용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다룰 겁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부화 육성 이해 부분에서 부화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 또 이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화를 육성할 때 부화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로 구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건지, 그 상황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에서는 핵심적인 네 가지 스킬을 배우시게 됩니다. 네, 경청, 질문, 피드백, 그리고 성격 유형을 활용한 접근법.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육성 면담 종합 실습에서는 실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직접 해보시면서 상호 피드백도 하고 저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좀 한 1박 2일 정도 하면 좋아요. 좀 실습도 많이 하고 하면 좋은데 하루 만에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모듈 1에서 지원 방안 뭐 또 이제 어떻게 실시하든지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모듈 2에서는 강점 찾기, 리더십의 5단계, 성과관리 구조와 육성 프로세스 뭐 등등등 나갑니다. 갤럽에서 조사했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 부하 직원이 성과도 잘 내고 오래 근무하느냐를 조사했어요.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로 나왔냐면 직속 상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직속 상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 상사와 함께 할 때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사람들이 성과도 잘 내고 오래 근무하더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관계가 형성되려면 1대1 릴레이션을 해야 이 관계가 생겨요. 즉 우리 팀장님들이 예를 들어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삼계탕 쏠게 쫙 쐈어요. 네. 길 건너오면서 이빨 쑤시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예.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 다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그 팀원들 간에 서로 좀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팀장님은 자리 깔아놓고 나 먼저 갈게 재밌게 놀다 가 이러고 싹 빠져줘야 돼요. 오래 앉아있으면 이제 좀 오히려 눈치 없는 양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부하 직원들하고는 1대1로 앉아서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해야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여러분들이 이제 1대1로 긍정적인 경험을 자꾸 할수록 이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1대1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하기 힘들잖아요. 아주 짧게 하는 방법. 질문 서너 개만 가지고 5분 면담하고 5분 면담. 차 한잔 하면서 5분 면담을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잘 되고 있는 일. 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이 기억을 해야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마치 무술을 책으로 배우면은 나중에 붙어서 써먹을 수 있어요? 못 써먹어요. 수영을 책으로 배웠다. 나는 수영을 책으로 배웠어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수영 못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입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잘 되고 있는 일.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잘 되고 있는 일.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셔야 쉬는 시간 많이 드리고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답답한 일. 네, 개발하고 싶은 것. 네, 해결하고 싶은 것. 네, 요거 이제 짧게 할 때는 요거 해결하고 싶은 걸 대신에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어떤 거 도와주면 좋겠냐? 도움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대리 나랑 한 5분 정도 같이 좀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예 스케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은 뭐 김대리, 뭐 화요일 날은 뭐 박주임,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정해요. 정하고 고정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권해드립니다. 왜냐? 안 부르다가 갑자기 저기 이대리 팀장님 찾으시는데 그럼 이대리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잘못했나 내가? 뭔 일이지? 안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야, 뭐 잘못했어? 이렇게 뭐 찍혔구나 너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한다. 그리고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절대. 왜냐? 시간이 길어지면은 리더의 말이 많아질까요? 부하 직원의 말이 많아질까요? 리더의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잔소리 듣다 나오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분 동안은 내가 20% 얘기하고 구성원이 80% 얘기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게 안 되면은 3대 7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얘기하게 하려면요. 입국 다물고 가만히 얘기 좀 해봐. 이러면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즘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자, 따라합니다. 요즘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요즘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팀장으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경력이 더 된 사람을 부하직원으로 팀원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요즘은 또 보면 그럴 때 이제 상호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뭐 서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서 관계 정리가 잘 돼서 하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요즘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요즘 잘 된 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걸 닫힌 질문이라 그래요. 그럼 답변은 yes or no인데 그럼 없어요? 그럼 얘기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낸데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 거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생각만큼 잘 안 돼서 답답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냐.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제가 지금 관찰해 보니까 우리 배지은 팀장님이 경청하는 태도가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딱 보면서 미소 띈 얼굴로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추임새도 조금 중간중간에 넣으시고 아주 좋으세요. 반면에 좀 아직 좀 경직돼 있으신 분들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경청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문은 경청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은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런 형태를 활용하는 다른 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특히 직속 부하 직원은 무조건 한 번씩 만나신 걸 권해드려요. 자, 그럼 매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일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매주 만나. 네, 매주 만난다면. 이번 주에. 그렇죠. 자, 따라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순간 잘된 일이 있다면. 잘된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프로젝트 진척 회의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팀을 맡고 있을 때는 프로젝트 진척 회의를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럴 때는 그 회의를 시작할 때 이 얘기를 나눠도 좋아요. 자, 오늘 또 프로젝트 진척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면서 각자 지난 한 주 동안 계획대로 잘 진행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리부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죠? 특히 이런 부분들 아주 애썼어요. 이런 거 인정해주고 수고했어요. 뭐 이런 거 잘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박 과장은 어떤가? 박 과장, 그래 그 부분 되게 수고 많네. 이렇게 해주고. 자,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박수 해가지고 쫙 한번 쳐주고. 자, 그 다음에 생각만큼 지난 한 주 동안 프로젝트 계획대로 잘 안 돼서 답답한 거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해보는 거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지난주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진행이 좀 안 됐습니다. 한 80%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또는 뭐 협력사에서 담당자가 정보를 보내주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제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정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등등등, 그죠? 또는 뭐 이사님께 올려놨는데 아직 피드백이 안 왔습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개발하고 싶은 역량 이거 대신에 이제 이번 주에 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라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번 주에 집중. 이번 주에 집중. 네, 이번 주에 집중할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프로젝트 진척 회의 같은 경우에는 2개만 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주제가 뭡니까? 여기 해결 대신에, 그죠? 예. 우리 저 프로젝트 팀 참여하시는 우리 팀원들 모인 김에 같이 좀 얘기를 해서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예. 있으면은 얘기를 듣고 그거를 칠판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예.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팀 리더가 얘기할 부분이 있거나 또는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을 하고 핵심적인 주제, 논의해야 될 거, 그 중에 이제 이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구성원들이 이거 좀 논의를 해야 된다. 문제 제기하는 거. 그럼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루면 되죠. 예.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대화하는 방식 또는 회의를 하는 방식 중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대1 면담할 때는 지난 한 주 동안 뭐 잘된 일이 있다면 또 생각만큼 안 된 일이 있다면 이번 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하면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난주에 예, 또는 지난 한 주간 잘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반면에 생각만큼 안 돼서 답답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답답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번 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번 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이 네,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네. 혹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도와주면 네. 어떻게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주면 네. 또는 뭐 간단하게 하면 뭐 내가 도와줄 건 없어요? 또는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나? 예,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혹시 뭐 내가 도와줄 건 이렇게 쓱 이렇게 띄우셔야 됩니다. 혹시 뭐 내가 도와줄 건 그래도 되죠. 예를 들어 이제 알고 있는 거 있죠. 지난주에 이거 진행하기로 했던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이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을 때는 지난주에 내가 알기로 이거 진행하기로 계획이 잡혀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몇 % 정도 진행이 됐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몇 %? 그냥 여러분들 이제 진척 관리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리더들이 진척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지나가다가 김대리 뭐 문제 있어? 이러면 김대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이러죠 뭐. 예.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못 봤어요. 나중에 지나면은 문제 없이 착착착 진행되는 경우는
또 거의 없어요. 90% 이상은 계획대로 안 돼요. 그죠? 계획대로 되는 경우에는 한 10% 미만입니다. 예,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묻죠. 잘 되고 있지? 그러면 예,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그래서 방법이 뭐냐? 진척 상황에 대해서 퍼센트로 얘기를 하게 하거나 또는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만족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해본다면 10점 만점 기준으로 해본다면 몇 점 정도 느껴지나? 그렇죠. 예. 그럼 지금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맡고 있는데 진척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몇 점 정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 10점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10점이 안 되게 10점이 안 되게 발목 잡는 요인이 있다면 발목 잡는 요인이 있다면 예, 어떤 것이 있나? 어떤 것이 있다.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든지 발목 잡는 요인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하면 되죠. 예. 대책을 강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은 방지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대안들이 쭉 나왔으면 그 중에서 뭐부터 해보겠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 뭐부터 하면 좋을까? 여기 물어본다면 역시나 여기에 또 말미에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다음 점검 계획도 세워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뭐 언제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간 점검을 내가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중간 점검을 같이 해보면 좋겠냐? 이렇게 중간 점검 일시를 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마감일이 금요일 날까지 임원회의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금요일 날 아침에 점검하면은 돼요, 안 돼요? 수정을 못 해요, 그죠? 보완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절반 이내에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부터 작업을 해서 금요일 날 마칠 건데, 예, 그러면은 수요일 날 중간 점검을 하시든지 더 좋은 것 일찍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초고는 일찍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러면 내일까지 요 좀 초안 좀 마련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까? 오케이, 내일 점심 먹고 오후 1시쯤 어때? 이렇게 해서 딱 약속을 잡아버려요. 예. 초안을 빨리 잡아야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제목 정하는데 하루 가고요. 예, 그거 막 고민했는데 별거 진도가 안 나가. 예. 그래서 그냥 초안을 하루 안에 같이 보고 거기서 방향을 지금 제대로 잡고 있는지 보고 나서 피드백 해주고, 피드백 할 때 요령 한번 따라해보세요. 뒤에 하겠습니다만 잘된 것, 개선할 것, 그 다음 지시 격려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김대리 요번 그 보고서에 요런 부분이 잘 된 것 같아. 자, 그런데 요 부분은 요렇게 좀 더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요때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지 격려 응원을 하는 거죠. 김대리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살려가지고 좀 더 보완해 보면은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 믿으니까 또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맡기면 되겠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좀 그 세부적인 것들을 하실 거예요. 네. 아마 지금 한 50분 안에 익히신 것만 가지고도 가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겠죠. 예, 어렵지 않잖아요. 뭐 잘 되고 있는 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 이번 주에 뭐 집중할 건데 내가 뭐 도와줄까? 질문 4개만 가지고도 개인 면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리더들은 직속 부하 직원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면담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제가 이제 해병대나 이런 데 군대에 가서도 이거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사병들이 고민 있을 때 상담 전화, 뭐 상담 신청해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상담 신청하는 순간 낙인 효과 찍혀요. 제 문제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면담을 해야 됩니다. 일상 면담.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생활해 보시면 이런 사람들 있죠.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팀장님, 제가 저기 공부를 좀 더 하려고요. 회사 좀 이제 저기 요번 달까지만 좀 나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 예,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동안 불만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이제 하게 됐고, 이때 돌이키려고 뭔가 해보면요, 마음이 이미 굳어 있어요. 넘어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문제 일으킬 사람 또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비언어적으로 자꾸 뭔가 표를 내요. 예. 근데 많은 리더들이 그걸 감지를 못하죠. 예. 자,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 리더들일수록 사람들을 잘 안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면담할 때. 아, 뭐 하겠는가? 예.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말 내용은 7%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메라비안 박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다음 목소리, 톤 38%, 시각 요소 55%, 바디랭귀지 하는 거, 바디랭귀지. 자,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 뜻은 잘한다는 뜻이지만 잘한다 이러면 무슨 뜻이 돼요? 완전 반대 뜻이 됩니다. 그죠? 즉 말 내용이 잘한다라도 목소리 톤이 바뀌니까 뜻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절 잘 보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뭐라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예, 어느 쪽이 진짜에 가까워요? 몸 사인이 진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 내용과 목소리 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도 바디랭귀지가 다르면 이게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가 시각적인 요소, 바디랭귀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언어가 딱 살펴보시면 뭔가 말하는 거하고 몸 사인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정도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사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어깨를 뒤로 살짝 제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있군요.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죠? 예. 방금 한 발짝 살짝 물러서면서 팔짱을 끼는 것은 스스로가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군요.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몸 사인하고 말 내용이 부조화가 있다, 불일치가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자,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40%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무 지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대리 이거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예. 이러면 뭐 자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너 지금 하기 싫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뭔가 염려되는 게 느껴지는데, 예, 어떤 게 있을까? 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보니까 뭔가 좀 염려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 이렇게 한번.